오늘 제가 보여드린 템플릿은 트레이너 페이지고요. 트레이너 페이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너 페이지는요, 3개의 마스터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풋 섹션,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치 섹션과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미입력 섹션이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사이트 섹션에서는 운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1일 리포트와 월간 리포트, 연간 리포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는 트레이너 캘린더 섹션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트레이너 페이지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전달에 횟수와 총 칼로리를 보면서 목표 횟수와 목표 칼로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풋 섹션은 어제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했고요. 6월 6일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77.9, 거리는 11.5km, 38분 동안 운동을 했고요. 소비한 칼로리는 760칼로리, 인증샷에는 이미지를 첨부하고요. 헤비 트래커에는 2022년 6월 6일을 관계형을 맺습니다. 완료의 체크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진 데이터는 1일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리포트 섹션에서는 그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지와 함께 얼마나 운동을 했고 몇 시간 운동을 했고 소비한 칼로리와 몸무게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월간 리포트에서는 월별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한 달 평균 운동한 거리와 평균 시간, 평균 칼로리, 총 칼로리와 같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리포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월간 리포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간 리포트는 1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트레이닝 캘린더에서는 일별로 운동한 거리와 시간, 칼로리와 몸무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월간 리포트에도 평균 거리, 평균 시간, 평균 칼로리와 같이 평균 값들만 있는데요. 평균에만 집중하면 평균의 함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월간 리포트를 봤을 때 횟수에 대한 달성률이 5월달이 가장 높고 칼로리에 대한 달성률이 1월달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월달과 5월달을 운동을 가장 잘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가장 잘한 달은 3월달입니다. 3월달은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3월달이 가장 잘했다는 것은 평균값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가장 잘했는지는 평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표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인사이트 섹션에서는요, 운동을 몇 번 했는지, 운동에 대한 실천율, 거리에 대한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변동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 인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의 편차가 적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일정하게 잘해왔다는 뜻입니다. 변동 개수를 확인하면 3%로 가장 낮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월달은 44%, 5월달은 27.3%인 걸 볼 수가 있어요. 1월달에 대한 간략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월달은 운동을 23번 했고요. 운동을 할 때 평균 17.2km를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7.6k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6km에서 24.8km까지 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적게 하고 어떤 날은 많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적게 운동한 거리는 1km고요. 가장 많이 운동한 거리는 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은 꾸준하게 운동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3월달은 평균과 중앙값의 오차가 0.1km밖에 나지 않고 표준 편차가 0.3k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9.6km에서 10.2km까지 운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개수가 가장 낮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잘한 달은 3월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표값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노션 포뮬러를 통해서 평균값은 구할 수 있지만 중앙값은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형과 롤업을 사용하면 중앙값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노션이 단순한 메모 앱이라면 중앙값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션이 분명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제 생각은 노션이 더 정확한 통계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입력을 했다면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헤비트래커고요. 헤비트래커에는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강의실, 포스팅 매니저, 도서관과 트레이너 페이지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노션 다음이었습니다.